이처럼 2020년부터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에는 우리 생활 근간을 바꾼 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 중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주인공인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사업 영역과 재무적 측면을, 2부에서는 향후 실적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국 항공우주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항공우주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IMF 구조 과정에서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 3사의 항공기 부문이 통합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준정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T50, FA50 등을 생산하는 고정입 사업과 퓨리온과 같은 헬기를 생산하는 회전익 부분, 그리고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에 기체 부품을 납품하는 기체 부품 사업이 있습니다. 전투기나 헬기 등의 방산 매출의 경우는 대부분이 내수 매출인데요. 다음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내수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69.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완제기 수출국 부분인데, 전투기나 헬기 등을 완전히 제조를 해서 납품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4.47%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앞으로 커져갈 예정인데요. 이는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기 수출국 아래에 보잉 계열과 에어버스 계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두 계열을 합친 기체 부품 사업은 22.8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항공우주는 과연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인가? 한번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매출액이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해서 3조 1000억 원을 찍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거라 생각해요. 2020년에는 우리 생활 근간을 바꾼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해외 출입을 막는 방역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객 운송량이 감소를 했고, 여객 운송량의 감소가 민간 항공기 운항률 감소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민간 항공기와 부품의 수요까지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제 여객 수송량이 2019년 대비 39%나 급감을 했어요. 45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 민간 항공기 제작 평균 대수가 1560대였는데 2020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748대로 급감을 했어요. 이와 같은 세계 항공기 시장의 침체는 민간 항공기 제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보잉의 수주 잔고도 2020년 이후로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기체 부품을 납품하던 한국 항공우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보잉 에어버스양 매출 비중이 2019년 32.77%에서 2020년 20.21%로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향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내수 매출보다 수출의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다는 건 곧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영업이익률이 6.6%포인트가량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9월 18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은 끝났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민간 항공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항공기 부품 수출액, 그러니까 항공기 부품 수출액도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한국항공우주의 기체 부품 매출도 조만간 이렇게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재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무 상태 표인데요. 부채 증가가 유독 눈에 띄죠. 이는 한국항공우주의 차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2019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총 1조 700억 원 규모의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채무의 증가가 부채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죠.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채무가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내년까지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총 5,700억 원 규모로, 만약 이를 메우기 위해서 다시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한국항공우주의 사업 영역과 재무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향후 실적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